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기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에서 재물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유지영 사무장입니다. 저희가 화재 사건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사건이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으면서 최초 발화지랑 연소 피해자 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분쟁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난감한 상황인 불난 집도, 피해를 입은 우리 집도 보험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갑자기 연소 피해를 당하면 그냥 너무 억울하죠. 발화지 측이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움직인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할까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대부분 생각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송까지 염두에 뒀을 때 두 가지 숙제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두 번째가 내 손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또 어떻게 입증할까요? 단순히 저 집에서 불이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성문법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실적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민법 750조, 불법행위의 행위, 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 조항에 해당한지는 보통 관계 당국의 감식자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죠. 즉, 관계당국의 감식자료에서 사고 경위, 화재 원인, 연소 확대의 기한 점이나 위법한 사항 등 이런 모든 사항들을 파악해서 민법 어떤 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발화지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해 상태가 심하거나 화재 진화 과정에서 건물이 도계가 있었을 경우에는 화재 원인이나 발화 지점까지도 추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발화지의 점유자랑 소유자가 같다면 그나마 좀 수월하겠지만 점유자랑 소유자가 다른데 화재 원인도 발화 지점도 특정할 수 없다면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사고 직후 증거보존 신청을 하거나 사설 감식이라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관계당국의 전문 감식반에서도 밝히지 못했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경찰서의 화재 감식 목적은 범죄 혐의를 확인하는 거고 소방서의 감식 목적은 사고의 재발 방지나 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거지 이 사건의 책임 소재를 가름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법원 감정을 통해 화재 감식을 다시 진행하거나 사고 직후 진행한 사설 감식이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경위가 명확하거나 발화 지점, 화재 원인 등이 추정되는 사고는 관계 당국의 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빠른 대처가 필요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는 이 사고로 인해 내가 입은 손해는 어떻게 입증할까인데요. 사실 손해 입증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손해액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를 입은 목적물의 피해 사진, 기존 매입 자료, 손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임의적으로 작성하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자료라면 충분히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일반적으로 사고 직후 사진이나 기존 회계 자료, 전문 업체의 소견서, 견적서 이런 자료들만으로도 손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사고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소실돼서 목적물이나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없을 때인데요. 사고 직후 소송을 바로 진행하더라도 법원 감정이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때 자료를 잘 준비해 두지 않으시면 감정인이 손해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해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해를 입증하는 데 매뉴얼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준비되는 자료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만약 기계나 공기구의 형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소외돼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우선 우리 공장의 제품, 생산 공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기계나 공기구가 꼭 필요한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배치도상 위치와 실제 사고 장소의 피해 모습 그리고 매입 자료 등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피해 목적물이 사고 장소에 있었고 이번 사고로 전소가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제품이 모두 타버려서 그 수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은 ERP와 같은 전산 자료가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고 이전 원부자재의 매입 자료, 거래처 발주서, 우리 공장의 생산 능력, 연소 잔해물의 모습, 제품의 단위당 최적 이런 것들 통해서 피해 장소에 충분히 적치가 가능했다는 점 이런 주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밖에도 손해를 입증하기 곤란한 상황이 참 많이 있지만 내 상황에 따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의 정도에 따라 그 대처가 달라질 테니까 그때그때 잘 대처해야겠죠. 만약 자료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서 대처가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라도 꼭 손해 입증 자료를 잘 준비해 두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주변에서 난 불이 우리 집으로 옮겨 붙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실화법에 따른 경감률 등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더 있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선행해야 되는 것들을 위주로 먼저 알아봤고요. 저희 보상가배상에서는 화재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 만약 보험사 의견이 있었을 때는 보험금 청구 소송까지, 만약에 보험이 없다 손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반대로 구상 방어, 화재 사건과 같은 재물 사건 모든 영역에 있는 업무 처리가 가능하고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